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한 달 전에 방송을 하고 거의 뭐 한 달 만인 것 같은데요. 뭐 많은 분들이랑 이제 회원분들이랑은 통화를 계속하고 뭐 실적도 지금 1분기 실적도 거의 다 정리가 다 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달이나 됐으니까 좀 방송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안 한 이유는 지금이 요게 지금 4월 20날 마지막으로 방송했을 때인데요. 지금의 시장과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난 오늘 이렇게 보면은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서 방송을 좀 꺼리게 됐었냐면 분명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뉴스는 계속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계속 시장이 우상향의 방향을 튼 지가 꽤 됐는데 그리고 많은 것들이 시장의 저점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뉴스는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뉴스들을 정리해서 방송하는 것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방송 내용은 사실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시장의 코스피 분산이 좀 여러 번 요때 있었잖아요. 이때 4월 달에 보면은 코스피 분산이 많이 출회됐는데 인버스를 해야 되는데 왜 인버스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그 이야기에 문의가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인가요? 그때 카페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선행지수가 이제 글로벌 OECD 선행지수가 반등했는데 시장에서 이상하게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주에는 그런 뉴스들이 시장 저점을 통과한다. 반도체 쪽에 어떤 뭐 반등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시장의 분위기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생각들을 아주 심플하게 좀 정리해보고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음, 요런 이야기를 먼저 많이 했었죠. 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와중까지, 그러니까 물가가 어떤 횡보를 하기 직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구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EPS가 요 노란색이 EPS인데요. 이 EPS가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지금이 5월이니까요. 5월이면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EPS는 더 빠르게 올라가는 요 두 가지를 좀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CPI는 많이 내려온 상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선행지수들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쭉 보면 이미 예전부터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차이였고 한국은 지난달에 저점, 이번 달에 반등하는 모습.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이제 한국 EPS들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도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수출이 돌면 환율이 내려가면서 저는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 수출이 돌지 않았고 한국의 선행지수가 돌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곧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수출 데이터라고 하면 수출 데이터가 쫙 빠지면서 이 높았던 게 계속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가면 수출이 유지만 되더라도 이게 올라갑니다. YOY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근데 이제 가장 조금 어, 우려하는 것 아니 우려라기보다는 주시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과
달러와 지수가 좀 갭이 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수출과 함께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계속 꾸역꾸역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곧 해소될 것이다. 원달러가 강세로 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게 뭐냐면, 이 붉은색이 분기별 순위 컨센서스거든요. 컨센서스와 코스피, 검정색 코스피가 거의 이렇게 좀, 지나고 나보면 일치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렇게, 코스피는 좀 먼저 돌았고, 컨센서스가 이제 요렇게 탁 돌기 시작했거든요. 돌기 시작했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요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난 꽤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언저리에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좀 그런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등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이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그림 한 장이면 오늘 이야기는 될 것 같은데요. 이 진한색 요 진한색이 코스피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붉은색은 EPS의 증가이고 지금 분명히 EPS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길게 과거와 함께 좀 보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EPS가 이렇게 시장을 확 돌릴 때 코스피는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EPS가 확 돌릴 때 코스피는 상승을 하는 것. 그다음에 EPS가 확 돌아갈 때 코스피는 크게 상승을 하는 것. EPS가 돌아갈 때 코스피는 상승한다라는 것. EPS가 지금 돌았거든요. 요 초입이라서 좀 불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죠. EPS가 돌았죠. 근데 코스피는 요 초입이거든요. 근데 요 초입에 좀 불안함들이 좀 있는데요. 과거를 보면, PER이 상승할 때 코스피가 상승하는 걸 때는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는데요. 지금처럼 EPS가 반등하는 구간들 있죠. 여기 EPS가 반등하는 요런 구간에서는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고 꽤 오랜 시간 우상향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 있지만 EPS의 반등이 시작되면 일단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요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금리가 멈추면 혹은 금리가 하락할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그건 정말 나중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 현재를 좀 보면 EPS가 돌았으니까 일단 우리는 따라가야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실적이 좋고 후세가 이게 주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으로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추세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뭐 종목을 하나를 얘기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레이라든지 어, 이런 애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주가 역시 상승 추세를 이렇게 간다라는 요 말은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죠? 근데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는데 실적은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PER에 의한 주가 상승은 좀 불안할 때가 있죠. 근데 지금은 주가도 오르고 EPS도 오르는 상승이 가장 좋은 상승. 여기에다가 플러스 PER까지 확장될 때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코스피도 상승하면서 EPS가 돌아나가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시장의 뷰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없고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를 펴볼까요? 좀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크게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정배열되면서 시장이 쫙 우상향되는 모습, 역배열되면서 시장이 쫙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정배열되면서 시장이 쫙 상승하는 이 초입, 지금 구간에서 EPS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을 너무 먼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구간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변동성들은 계속 있겠죠.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종목들은 그냥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장기 투자의 종목이 있고 뭐 단기 투자의 종목이 있을 때 얘네들은 뭐 샀다 팔았다를 좀 이렇게 하겠지만 장기 투자 얘네들은 그냥 계속 갑니다.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가고 그다음에 코덱스 200도 계속 적립하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코덱스 200 적립한 지도 33회가 34회가 됐죠. 오늘로써. 그러니까 저희가 코스피를 요때부터 코덱스 200을 매주 쭉 적립했죠. 지금이 34주가 지났더라고요. 이때부터 이렇게. 이때부터 계속 적립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적립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코덱스 200의 적립을 멈춘다라는 것은 아마 환율도 어느 정도 많이 강세가 진행됐겠죠.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시장은 많이 올랐고 환율은 많이 떨어져 있는 요 구간에서 코덱스 200을 멈춘다면 요 금액으로 나중엔 좀 달러를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장기 투자는 뭐 시적대로 하는 것이고 단기 투자는 뭐 좋은 실적이 단기적으로 조금 뭐 매수할 구간이 있을 때 하는 것.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버스 이야기는 사실 저희는 뭐 인버스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뭐 선물 옵션 할 때야 좀 했었지만 이제 개별 주식만 하는 입장에서는 아예 인버스를 하지 않는데 사실 인버스는 제가 생각하는 인버스는 예전에 어릴 예전에 윌리엄 오닐의 공매도 투자 기법이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처럼 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버스라는 것은 어, 시세의 어떤 고점을 확인하고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역배열이 된 이후에 요런 구간에서 이제 인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거꾸로 추세 매매하는 것은 시장의 저점 이후에 정배열이 나타난 이후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대로 하는 이 매수를 뒤집은 것이 공매도 매도 기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자들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시장은 어떤 건가요?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고 정배열이 시작된 순간이잖아요.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고 정배열이 시작됐다면 이때부터는 매수만 신경 써야겠죠. 그죠? 지금부터는 매수만 신경 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어떤 어, 분산으로 인한 인버스는 어, 뭐 잠깐의 어떤 타이밍은 잡을 수는 있겠지만 길게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꺼려지는 구간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만약에 꺾여서 다시 시장의 고점이 확인되고 어떤 역배열의 시작이 된다면 이렇게 50일선을 맞고 빠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뭐 매도만 생각할 수 있겠죠. 매도만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지금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정반대. 시장의 바닥을 확인했고 정배열이 시작됐다면 지금부터는 매수만 신경 쓰는 거겠죠. 또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겠죠. 그럼 또 그땐 또 매수의 포지션으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분명 여기 뭐 분산도 많고 했지만 어, 인버스를 하지 않았고 그냥 좀 기다리는 것으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들 기억나시죠? 요걸로 보지 말고
요걸로 보면 요 개인의 어떤 그래프 보면은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요게 이제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들 기억나시죠? 하도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요거를 보면은 위에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짜리 곧버스이고요. 요것은 이제 개인의 순매수 그래프거든요. 근데 요게 반대로 가는 거로 활용해서 요것이 그대로 시장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 시장의 수급이 돌아섰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돌아서는 구간, 돌아서는 구간. 그래서 지금은 뭐 불안하고 많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일단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고 월간 차트 역시도 바닥을 확인하고 우상향하고 있으니 일단은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뭐 다양한 노이즈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에 어,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냥 시장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하고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기술적으로도 우상향하고 있고 추가로 EPS까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이런 와중에 역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시장의 우상향에 맡기면서 그냥 쭉 시장의 흐름대로 따라가 보자라는 것이고 지금 EPS가 반등했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요. 한국 수출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기고 효과 때문에 YOY로는 증가할 것입니다. 수출 그래프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세게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환율이 저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때 되면 시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사이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을 주는 하락이 있다면 그때는 또 매수로 대응해야겠다. 라는 말씀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